암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것. 자신의 로렌데이 박사의 회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에서 회복된 닥터 로렌데이 박사의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로렌데이 박사의 요 www.drday.com에 보시면 로렌데이 박사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 대단하세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로렌데이 박사는 미국 상위 세계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 대학 정형외과 부교수이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의사들 수천 명을 트레이닝 시켰던 이런 아주 능력 있는 의사셨어요. 게다가 매사추세츠 의사회와 영국 왕립의료협회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상위 의료기관에서 많은 강의를 하면서 의료인들을 많이 양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로 중요한 이 시점에 자신의 의료 업적이 찬란한 정상에 도달했는데, 안타깝게도 데이 박사가 1992년 매우 진행이 빠른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유방의 종양이 밖으로 유방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유방이 조그맣게 종양이 왼쪽 유방에서 가슴 가운데를 향해서 튀어나왔는데 3주가 지났더니 오렌지 큰 거 있죠. 오렌지 큰 거만한 오렌지가 이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데이 박사가 치료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뭐라고 하냐면 Your body is designed to heal itself. 당신의 몸은 어떻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도록 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데이 박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제 자신의 극복할 수 없는 병을 고쳤는지 오늘 여러분 유방암 환자들이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암은 자라서 곧 피부를 부수고 궤양이 되어서 감염되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유방이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유방은 여기까지예요. 자, 보니까 유방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3주 만에 유방이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조직 아래로 깊이 뻗어 있는 종양의 측면들을 보면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외과 의사를 찾아나서 외부만 이렇게 제거해내고 겨드랑이 쇄골하고 빗장뼈 쇄골하고 겨드랑이 그리고 위, 코 안에 있는 분비선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파생적인 종양은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위험한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온몸 전체 겨드랑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빗장뼈, 쇄골까지 갔고 위, 코 안에 있는 분비선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파생적인 종양은 건드리지 않고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이제 자신이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나 보세요. 화학요법 방사선도 하지 않았어요. 항암 방사선 일치하지 않았어요. 자, 로렌데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수년간 경험한 의사로서 수천 명의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저도 30년 동안 많은 암 환우분들을 보니까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한 치료 때문에 죽는 것을 많이 본 것처럼 로렌데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천 명의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베푸는 고통스럽고 불구로 만드는 파괴적인 치료술 때문에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학 방사선요법, 항암 방사선, 그 다음에 절개 수술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닥터 로렌데이 박사는 의료시술을 멈추고 대체의학을 하는 생도가 됐어요. 그래서 대체의료 시행자들이 제시하는 자연치료 절차에 관해서 그때부터 밤잠을 안 자고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활 방식을, 그래서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가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이 생긴 겁니다. 예. 급성 질환에는 병원이 필요하지만 암과 같은 만성 질환에는 뭐가 필요해요?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영양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나 워터 헬스 다큐에 나오는 이 마이클 크레이퍼 박사나 모두가 다 뭘로 들어갔냐면 콜린 캠벨 교수나 영양의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식이 약이 되게, 약이 음식이 되게. 그런데 하늘마을처럼 이제 건강식을 이제 배워서 실천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고 점점 커지고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거의 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쇠약해져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몸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말기 상태에서 이제 도저히 희망이 거의 꺾이고 포기하려는 단계,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 누군가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물치료법이라는 책에 그 부분에 보면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
폐암은 물을 달라는 외침이에요. 유방암 물을 달라는 외침입니다. 전립선암 물을 달라는 외침이란 책을 닥터 로렌 데이 박사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데이 박사가 즉시 책에 있는 정보가 자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걸 깨닫고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데이 박사는 오랫동안 자기 몸이 원했던 물 대신에 마셔왔던 커피가 몸에 손상을 줘서 현재 직면한 암의 발달을 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의료인들이 수술하기 전에 커피 마시고 수술하고 나서 카페인 많이 마셔요.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 커피를 달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루에 3-4컵 이상 드시잖아요. 세포를 가뜩이나 심각하게 탈수시키는데 물도 안 마셔서 탈수되어 있는 데다가 그나마 있는 수분까지 빼내가잖아요. 하루에 2컵, 2컵 반. 문제를 안 거예요. 원인이 뭔지. 데이 박사는 자기의 식단에 이제 저지방 채식 식단에 뭘 넣냐면 물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보면 제대로 지금 치료의 정로를 걷고 있는 분들 보면 물 마시는 거 시간을 다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물 드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식단에다 물을 추가했더니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지세요. 여기 하는 분들이 계속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시는 분들 다 지금 회복 너무 잘 되시잖아요. 정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좋아져서 지금 걱정이시래요.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얼마 만에 회복된 줄 아셨어요? 8개월 만에. 아시겠죠? 여러분 못지않게 심각해요. 지금 튀어나온 게. 고형화된 게. 완전히 회복돼서 암에서 해방되는 데 대략 8개월이 걸려서 그 1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암에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지금 이분이 정형외과 과장님이 물박사가 돼서 지금 물 세미나 하고 다니세요. 저처럼 여러분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치료의 답입니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유방암에서 회복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폐암에서 회복되시려면 뭐부터 시작하시려면 여러분의 건강 계획을 짜실 때 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물 마시는 순서 다 시간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90세 소녀딸들 생일상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물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닥터 로렌 데이 박사는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을 강의 교재로 채택해서 암 환우나 암에 걸린 의료 전문가들에게 여러분이 회복되시려면 세포의 탈수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그래야 온몸이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뇌혈관이 건조한 게 없어지고 또 심장혈관이 간, 담낭이 모두가 다 회복되는 데는 세포의 수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이 세미나에 가셨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란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 로렌 데이 박사가 회복되는데 로렌 데이 박사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저지방 채식과 온갖 암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자기 몸이 회복 속도가 더뎠는데 자기 치료에 뭘 넣냐면 물을 추가했어요. 물 마시는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추가했더니 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나와요. 닥터 로렌 데이 박사의 치료 수기를 보시면. 그래서 2003년 3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된 의료회의에서 벤만겔리지 박사가 처음으로 드디어 만납니다. 그때 벤만겔리지 박사가 로렌 데이 박사에게 물어봐요. 어떤 이유로 물이 암 치료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로렌 데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주 극복할 수 없는 암에서 회복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치료가 더뎠어요. 근데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물을 내 치료 방법에 동원을 했더니 물 때문에 회복의 차이를 만든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물 때문에 로렌 데이 박사가 병상에서 마침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고 목록에서 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조치를 취했을 때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누워서 있었는데 누가 박사님의 책을 저에게 주더군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 야, 내가 뇌혈관부터 유방, 신장, 간 온몸이 다 탈수돼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됐었고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서 내가 이 회복이 안 됐던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로렌 데이 박사가 자기의 치료요법에 물을 가미하면서 세포의 탈수가 없어지니까 대사순환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가 맑아지면서 회복이 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히요, 세포의 탈수로 시작되는 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거의 다 세포의 탈수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방암에서 종양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이 탈수입니다. 그래서 로렌 데이 박사 사례에서처럼 종양 한 개가 포도알 크기에서 오렌지 이따만한 크기까지 될 때까지 무엇이 유방에서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바로 탈수가 이 호르몬성 암, 특별히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이 탈수와 관련된 화학적 연쇄 사건에서 그렇다면 왜 세포가 이렇게 탈수가 돼서 이 에스트로겐이 촉진돼서 유방암이 더 진행이 됐던 것일까? 뭐가 범인일까? 봤더니 물론 지방이 범인인데 그 가운데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 같은 생산 증가를 주목할 건데 자, 프로락틴, 프로게스틴은 유방에서 에스트로겐의 성장 촉진 작용을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유방의 이 분비샘 조직의 젖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도 해서 유집 분비를 증가시키니까 프로락틴 수치가 프로게스틴 수치가 쑥쑥 올라가니까 에스트로겐을 촉진시켜서 유방암이 점점 커지고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락틴이나 프로게스틴 이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세포의 탈수를 없애야 유방암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프로락틴이 상승하면 유방암이 계속 증가되니까.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난소암, 세포의 탈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치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잊지 마시고 잘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잘 주무시면서 잘 깨달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이혜인 수녀님 시 중에 제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시일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밀한 고백.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이게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제 문제를 알았어요. 제가 맨날 외롭다고 툴툴거렸잖아요.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어요.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수 없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셨어요? 제 문제가 이 시로 해결이 돼 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문제를 모든 몸의 문제, 세포의 탈수 문제 해결하시고 마음의 탈수 문제도 사랑이라는 약으로 치료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처럼 참 우리의 바이탈 사인이 하이해지고 멘탈 사인이 하이해져서 우리 몸의 탈수가 모든 병의 원인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고 외롭고 불안해지는 것 역시 마음의 은혜의 탈수 현상이 사랑의 결핍, 사랑의 탈수 현상이 우리의 멘탈을 건조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남을 원망하고 싶어질 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의 은혜와 평안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손가락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해마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안함과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